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반적인 구축코의 경우 구축이라기보다는 이동 변형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구축을 통한 변형이라기보다는 코끝에 가해지는 자극으로 인하여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코가 전체적으로 들리고 콧대가 짧아지면서 높아지는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아성형외과 정현익 원장입니다. 원장님, 코 수술의 부작용으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게 구축 증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 증상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축코라는 것은 염증이나 이물 반응의 결과로서 생긴 흉조직이나 보형물의 피막 조직이 수축을 일으키거나 보형물이 이동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서 코가 들리고 짧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흉조직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심하게 보이는 분들의 경우 코끝 조직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한때 L자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코끝에 가해지는 자극을 억지로 버티다 보니 반복적인 이물 반응의 결과 코끝으로 보형물이 뚫고 나오는 일이 발생했죠. 그럼 이 구축 현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축 현상은 인공물질을 흡입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물 반응, 염증 반응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반적인 구축코의 경우 구축이라기보다는 이동 변형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코에 삽입하는 보형물은 가슴 보형물과는 다르게 단단한 성질이라서 구축을 통한 변형이라기보다는 코끝에 가해지는 자극으로 인하여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코가 전체적으로 들리고 콧대가 짧아지면서 높아지는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형물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구축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의 결과 조직이 회복되면서 수축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코끝이 심하게 들린 들창코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구축을 유발할 수 있는 보형물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코에 삽입하는 보형물로는 콧대에 삽입하는 실리콘, 고어텍스 등이 있고 코끝 지지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메도포, 최근 카틀리시로 이름을 붙인 메쉬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체 조직이라고 해서 기증늑연골, 기증 진피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도 조직 내에서는 인공 보형물에 가까운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 보형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공 보형물들도 장점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채취의 노력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수술 받는 사람에게도 장점이고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도 장점입니다. 조직을 채취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환자는 흉터, 채취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가 있고 의사도 수술 시간이 단축돼서 수익성과 직결이 되니까 좋죠. 다만 체내에서 이물질로 반응하기 때문에 주위 조직들과 유착을 일으키거나 흉조직을 발생시키고 반복적인 염증 반응을 통해서 주위 정상 조직들의 변형이나 구축을 유발하고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술기가 발전하고 수가가 낮아지면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어서 자가 조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 성형을 한 환자분들이 자기가 구축코 증상을 지녔는지 확인해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매번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건 번거로우니까 혹시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 코끝의 이상적인 위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코끝의 가장 높은 지점이 콧볼의 상방 지점보다 낮게 위치해야 들려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콧볼의 중앙선 지점 근처까지도 코끝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코가 약간 길고 강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코끝이 콧볼의 상당 경계에 근접하게 되면 콧구멍의 노출이 예쁘지 않고 코가 들려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구축코라는 것은 사실 미용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코끝이 들려 보이고 보기 흉한 모양이면 구축코인 것이죠. 하지만 그 증상이 염증과 동반돼서 심한 경우에는 코가 단단해지고 당기는 느낌이 들며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의 위치가 변형되면서 틀어지거나 미간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자가 진단보다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내원해서 진찰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방금 내원해서 의사한테 진찰받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의사가 판단했을 때 구축코 증상이 있다고 결정돼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재수술이 진행된다면 우선 코끝에 단단해진 조직 유착을 풀어주고 충분한 박리 과정을 통해서 코의 구조물을 여유롭게 덮어줄 수 있도록 조직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조직이 잘 늘어나지 않고 단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조직의 수축 반응이 유발될 수 있고 단단한 연조직이 강한 반작용으로 코끝을 내리누르기 때문에 코끝의 지지구조물이 강하게 버텨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지구조를 만드는데 자가 늑연골과 같은 단단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코끝의 기증늑연골이나 메드포와 같은 인공조직을 활용한다면 지속적인 변형을 통해서 다시 구축 변형이 발생하거나 지지구조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인공조직의 사용은 피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 시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콧대 역시도 자가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축코 증상으로 인해 심적으로 지친 분들께 따뜻한 한마디를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망가진 코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더 아름다운 코를 가지고 싶어서 수술 결심을 했는데 수술 실패로 인해서 외모 비관으로 개인기피와 우울증이 생기고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신감도 줄어들고 더욱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뵙다 보면 제가 가진 능력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돈벌이를 위한 정보가 아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분들께 좋은 결과로 실질적인 이익을 전해드리는 게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의 책무가 아닌가 합니다.